안녕하십니까. 강대영어에서 양정고를 담당하는 강사 황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먼저 이렇게 양정고 합격하신 거를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이렇게 귀하신 발걸음 해주신 이유는 양정고 영어는 어떤 내신 특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2월 달을 어떻게 보내야 우리 아이가 좀 더 수월하게 3월 내신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만족할 만한 내신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셔서 오셨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런 궁금한 점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귀가하실 때쯤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준비를 시키면 되겠구나 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으니까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양정고에서 공시한 영어 내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정고 영어 내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점은, 자, 그러면 양정고 영어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상위권을 받으려면 어느 점이 중요한지, 이 점이 제일 제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끔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커리큘럼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처음 뵙는 자리니까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양정고 1등급을 만드는 관리의 여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하면서 자, 이 단어를 쓸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 말로 하면 저도 좀 오글거려서. 근데 이제 저라는 강사를 소개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말이 아닐까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양정고에서 공시한 2023학년도 영어 내신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합산한 결과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어 먼저 떼서 보겠습니다.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74.6이고 표준 편차는 17.5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다른 고등학교들과 비교를 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표를 살펴보시면 이 평균 점수가 70점이 넘어가면 높은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2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금 편차가 낮은 학교구나 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가 높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편차가 작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 편차라는 것이요, 차이값을 의미합니다. 점수 간의 차이값을 의미하는데 우리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값이 작다라는 건 점수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양정고 영어 내신에서 내가 지금 중위권이다 또는 중상위권이다 할 경우 내가 앞으로 상위권으로 치고 나가고 싶어. 그럴 때 극복해야 할 점수 차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기 때문에 중상위권이 상위권으로 치고 나가기에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설하고,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양정고에서 영어 내신 고득점 상위권을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 바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양정고는 전통적으로 이 외부 지문을 잡아야 하는 학교입니다. 외부 지문이 뭐냐?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에 없는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바로 예시를 살펴볼 텐데요. 자, 객관식과 주관식 망라하고 출제가 됩니다. 이게 바로 2023학년도에 있던 1학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인데 문맥을 파악해서 문맥상 옳지 않는 어휘를 골라보렴, 이렇게 내시기도 하고, 또는 서술형으로도 처음 보는 지문을 내시는데요. 문맥상 이 영영풀이까지 참고를 해서 이 밑줄 친 부분을 너가 알맞게 고치는데 이 지문에 맞는 문법에, 딱 이 부분에 맞는 문법까지 생각해서 고쳐야 돼.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점은 28문제 중에서 무려 7문제까지 외부 지문으로 나옵니다. 객관식, 서술형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범위에 있는 지문을 당연히 맞춰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외부 지문을 잡아야 양정구에서는 영어 내신 상위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을 출제하는 빈도는 더 늘어나고 있고 원래 한 문제 출제하다가 지금 7문제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문제 이상으로 외부 지문이 더 많이 출제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들은 아무래도 이제 고등 상위권 점수가 이 외부 지문을 잡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포인트들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법 파트인데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 고난도 어법을 잡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양정구 서술형에서 빈출하는 어법을 잡아라. 정말 양정구에서 빈출하는 어법이 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출제한 1학년 2023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먼저 제가 문제를 좀 읽어드리면 글씨가 작아서 자, 빈칸에 that과 what을 구별해서 채워 넣으세요. 어법상. 자, 빈칸에 that과 what 그리고 when, where, why, how 다 구별해서 채워 넣으세요. 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무려 한 개 년도에 같은 유형의 어법 서술형 문제가 3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같은 문제를 또 내고 또 내실까요? 내도 틀리기 때문입니다. 네, 내도 변별력이 있으니까 내십니다. 자, 그러면 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빈출해서 출제되는 어법이면 당연히 시험 기간에 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어법들은 정말 지엽적인 어법들이고 내신 지문뿐만 아니라 이 외부 지문에서도 다수 활용되는 어법이기에 모든 문제에서 여러 번 들어가는 어법이기에 사실상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 들어가서 이런 것을 잡기보다는 내신 들어가기 전에 빈출하는 어법, 고난도 어법은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철저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요한 양정구 어법 어휘 특징입니다. 자, 자고로 이제 양정구는 상위권 영어 내신을 위해서는 이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을 잡아야 하기에 기출 단어나 내신 범위에 있는 단어만 알아서는 좀 상위권으로 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고급 어휘까지도 반드시 학습이 되고 3월 내신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15분 걸려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시간이 들이던 시험 보고 나서 책 덮고 교실 나오면 다 까먹습니다. 자, 그래서 2월 동안 열심히 단어를 외우면 반드시 그 단어를 누적적으로 보고 외우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2월 동안 외운 단어가 휘발되지 않고 아이의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실제 시험에서 꺼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를 짚고 가기 전에 우리 양정구 영어 내신 아까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낮아서 중상위권에게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까는 저희가 표준 편차가 낮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평균이 좀 높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 등급 컷이 좀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래서 우리 양정구의 1등급, 2등급 등급 컷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는 문제는 특히 객관식 문제라도 아는 문제는 절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양정구 이런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을 잡자.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양정구 영어 내신 고득점을 해결하기 위한 커리큘럼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왕병에 걸린 건 아니고 이게 사진을 넣다 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이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을 잡는다. 네, 어머님도 오늘 귀가하실 때 양정구 영어 내신은 외부 지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양정구 영어 내신처럼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라면 모두 처음 보는 문제인데 시간 내에 풀어줘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문제를 시간 내에 다 풀어야 하는 시험 뭐가 있을까요, 어머니? 모의고사, 수능입니다. 그래서 양정구 영어 내신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방법은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방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정구 같은 경우 이 외부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비내신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부 지문의 난이도는 거의 수능 정도이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능 영어 내신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능 영어 지문을 공부하는 법이란, 즉 외부 지문을 학습하는 방법은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도 문맥을, 즉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그 단 한마디를 제대로 뽑아내는 능력, 그리고 답을 찍을 때 그냥 내가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은데 해서 답을 찍는 게 아니고, 자, 지문에 이게 딱 근거가 있고 주제는 이거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2월 양정구 영어 내신 특강으로 들어가는 교재인데요. 주간지입니다. 매주 배부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독해 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독해 지문과 선택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느 교재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지문을 읽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제 문장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이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주제 문장을 뽑고 그 근거까지 제대로 서술하게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추가적으로 이 지문 처음 보겠지만 문맥에 맞게 빈칸에 알맞는 연결사를 넣어보고 그 연결사를 넣은 근거까지 한번 제대로 서술해보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맥만, 주제만 파악하면 됐지 추가 지문은 왜 구성을 하느냐? 이렇게 문맥을 파악하고 이런 유형으로 양정구에서 기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맥만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지문, 추가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연습까지 훈련을 시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이들이 서술한 근거가 만약에 부실하다, 그리고 주제 문장을 잘못 골랐다 했을 경우에는 옳게 사고하고 옳게 근거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1대1로 교정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서술형 빈출 어법과 고난도 어법을 잡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양정구에 이렇게 합격하기 전까지 다수의 문법 특강이나 문법 수업을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양정구 아이들이 이 외부 지문에서도 우리 선생님이 객관식이나 서술형 가리시지 않고 어법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데, 이 외부 지문에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어법 문제를 풀어봐라, 한번 틀린 걸 직접 서술형으로 고쳐봐 했을 경우에는 우리 양정구 학생들이 좀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문법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이론은 습득을 했지만 그것을 꺼내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부재하고 그 공식을 가지고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근거를 확인받는 부분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양정구 수업에서 어법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이가 어떤 지문을 보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을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문을 보고 적용한 후에 스스로 근거까지 올바르게 작성을 했는지 이것까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푸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양정구 기출 유형과 유사한 유형으로 연습이 되면 더욱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양정구는 이 외부 지문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나 내신 범위에 있는 어휘뿐만이 아니라 수능 고급 단어까지 암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2월 동안 단어를 외운 것이 효과적이려면 누적적으로 아이들이 보면서 그냥 시험 보고 덮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보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이 일주일에 많아야 두 번일 텐데 어떻게 누적적으로 매일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매일 관리가 들어갑니다. 네. 수업이 없는 날도 일요일은 제외하고 현장 학원이나 아니면은 학원으로 올 수 없는 학생은 줌으로 불러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매일 보고 그리고 학부모님께도 매일매일 그 결과를 발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루에 한 60단어 정도 외울 예정인데요. 그 60단어 같은 경우에 이제 6일이 쌓이면은 주 6일에는 360단어가 되고 4주가 되면 못해도 1,400단어 정도가 됩니다. 이 1,400단어를 2월 동안 누적적으로 봐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갔을 경우 그렇지 못한 상태로 3월에 진입해서 내신 단어만 외운 경우보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지문을 봤을 때.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장 실수 습관 바로잡기입니다. 양전고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 간의 차이가 매우 작아서 실수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3월 내신 기간 내신 연습 시작을 해서 진도 다 나가고 그리고 변형 문제 풀 때쯤, 즉 시험 날짜가 다가올 때쯤에 해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왜 틀렸지? 하기보다는 내가 3월에 들어가기 전에 양전고 내신과 동일한 난이도 그리고 동일한 시험 시간을 가지고 매 시간 모의 테스트를 하면서 자기가 왜 어떤 실수 습관이 있기에 이렇게 아는 게 틀렸는지 맞은 문제도 운으로 맞은 문제라면 왜 이렇게 근거를 잘못 집었는지 실수를 했는지 매 시간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고 그 습관을 인지하고 교정해 나가는 것이 선행된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3월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이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상에서는 외부 지문을 잡고 그리고 어떤 지문의 어법을 만나더라도 연습하는 것. 그리고 내신 기출 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 고급 단어들도 누적적으로 암기해서 장기 기억으로 반드시 가지고 간 상태로 시험 기간에 돌입하는 것. 그리고 현장 연습까지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잡는 커리큘럼, 2월 수업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을 때에는요, 전 시간에 나갔던 지문에 대해서 모의 내신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내신 모의 테스트는 양전고 수업 시간과 동일하고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한 지문과 공부하지 않은 지문이더라도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매 시간 모의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지는데 이 해설 같은 경우에는 자, 지문의 근거가 이거니까 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거는 주관지로 나가지 않았던 외부 지문이지 처음 보는 지문인데 빈칸을 뚫어놓고 내용을 채워보라고 하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빈칸 문제 같은 경우 어디서부터 접근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그래서 그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지문을 어떤 의식을 갖고 읽어내려 가야 하는지 그런 방법론을 위주로 함께 해설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과제로 나갔던 외부 지문 독해 숙제에 대해서 해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서술형 빈출, 그 다음에 고난도 어법 공식을 스스로 옳게 적용을 하는지 그 근거까지 정확히 짚어내는지에 대해서 수업이 들어갑니다. 네. 자, 이런 강좌는 2월 6일 화요일에 개강이 됩니다. 월금반이 있고 화목반이 있고 토요일반이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들어가는 이제 누적 기출 단어 테스트와 그리고 제가 매주 아이들에게 내는 주간지가 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월금, 화목, 수요일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매 시간 보는 이 내신 모의 테스트 결과와 누적 단어 테스트 결과는 학부모님께 제가 직접 발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전에 이제 필요하거나 이제 수업 후에 필요시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2월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3월 내신 기간은 어떻게 돌입을 하느냐. 우선 양전고의 영어 내신 2024학년도 영어 내신 교재 라인업입니다. 시중 유료 자료를 쓰지 않고 양전고를 담당하는 강사가 고민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중 유료 자료와는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제일 첫 번째는 나만의 정리. 우리 양정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때문에 이 지문, 학습하는 지문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언어로 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만의 정리가 들어가고 이제 양정구를 기반으로 가장 효과적인 과제, 완벽한 기출 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Final Secret Book이라는 게 있는데 이 Final Secret Book이 뭐냐면 손바닥만한 노트인데요. 이 손바닥만한 노트의 출제 빈도가 높은 시험 전범위에 대해서 어휘, 어법, 연결어, 문장 구조, 선별 문장 포인트까지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것만 보면 모든 지문의 로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지문의 로직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서술형을 위해서 주제 문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이 전에 있는 이 자료도 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손필기로 하나하나 분석해서 작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진도가 다 끝나면 이 손바닥만한 핵심 정리 수첩이 배부가 되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것만 봐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것만 들고 다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양정구 내신 커리큘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면 이제 처음 이제 수업이 시작을 하면 수업이 시작할 때 전 시간 나갔던 수업의 수업 분량에 대해서 이제 복습 테스트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외부 지문이 함께 들어가고요. 그래서 매 시간 외부 지문에 대한 대처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학교와 동일하게 외부 지문을 1번부터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진도가 나가고 아까 봤던 교재에 있었던 과제 교재에 대해서 첨삭이 들어간 다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영장 문장이나 이제 어휘 그리고 로직 플로우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과제와 더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데이 5 실전 현장 훈련은 뭐냐 했을 때 이 복습 테스트와 사실은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습 테스트는 이제 전 시간 수업했던 것에 대해서만 범위를 한다면 이것은 시험 범위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지문까지 포함해서 동일한 시험 시간으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전 시험 훈련이고 저희가 이렇게까지 이제 실전 현장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외부 지문을 만났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하던 습관대로 원래 풀던 대로 이제 내가 풀어보겠다 이렇게 달려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뭐 민망하지만 관리의 여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하는 이제 누적 단어 테스트 직접 하는 것 말고도 어떤 관리를 좀 소개를 드릴까 이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저의 밴드 관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이제 카톡뿐만 아니라 이제 밴드도 함께 운영을 하는데요. 이 밴드에만 숙제를 올립니다. 밴드에만 과제를 올리는 이유는 밴드는 카톡과 다르게 이제 학생들이 언제 과제를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언제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제를 보통 이제 수업 하루 전이나 아니면 수업 1시간, 몇 시간 전에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 수업 때 배웠던 것이 휘발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과제를 위한 과제를 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시험 범위를 위해서 공부를 위한 학습이 아니고 그냥 숙제를 해치우는 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날 기준으로 3일 전에 이제 학생들이 확인을 못한 학생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미처 놓쳤는지 그런 다음에 이제 놓친 학생들은 제가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과제를 확인하고 얼른 과제를 하자. 요렇게.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뭐 재밌기도 하고 이제 뭐 감사한 말씀을 좀 듣는데요. 이제 작년에 이제 중3으로 올라와서 11월 달에 예비고일 시기에 이제 저에게 와준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영어 내신이 한 60점대 정도 맞던 학생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60점대니까 어휘나 단어를 외우는 습관은 잡혀있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대기 학원가 근처셔가지고 이제 귀가를 하시던 중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자주 하교 후에 가는 어떤 식당을 좀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식당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이제 창문 너머를 이렇게 보셨대요. 근데 이제 봤는데 우리 아들이 다른 친구들은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들이 단어를 외우면서 밥을 먹고 있더라. 이러면서 너무 이제 집에 귀가하셔가지고 이제 신기해서 저한테 기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제 항상 보는 모습이라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모습을 또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그때 좀 깨달았고 저한테 또 그거를 표현을 또 해주시는 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렇게 중학교 영어 내신이 이제 뭐 60점일 정도로 단어를 안 외웠던 학생을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교정을 했냐. 이제 라고 여쭤봐 주신다면 이제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머님들도 우리 아들들 아시겠지만 화내면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화를 내서 행동이 교정되면 이제 저도 화를 내는데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이게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외울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니? 그럼 괜찮지. 이제 남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그날 그 학생이 정말 한 1시 반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시에 수업이 끝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남는데 이 친구가 한 10시 30분, 40분 될 때까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떠들더라고요.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황 파악을 아직. 그래서 이제 11시가 넘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이제 막 가니까 이제 자기도 그때 이제 슬슬 저랑 이제 딜을 하려고. 선생님, 이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아니야, 너가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 이해하는데 사정은 또 생길 수 있잖아. 선생님이 오늘 진짜 너를 위해서 남아있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다 하고 가자.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제가 말을 시키면 저한테 이제 말 시키지 말래요. 자기 빨리 해 가야 된다고. 남길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매번 1시, 2시까지 남을 수는 없잖아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보여주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1년에 딱 1인당 2번만 보여주면 이게 더 이상 2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 할 필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어머님, 아이고 벌써 감사합니다 전인데 우리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약속은요. 어머님들, 우리 아들이 밥 먹으면서 단어 외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네, 어머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궁금증이나 우리 이제 양정고 영어 내신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 궁금증 잘 해소하셨기를 바라고요.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